임금을 저하한다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어떤 걸 반영하니까 71페이지일까요? 저 잉여 가치가 20원이 나왔다고. 이거 지금 이거 지난번에 이거 하루에 20원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자 잉여 가치 20원이 나왔다 하자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자본가가 그 오른쪽에 이거 전부 20원을 전부 제출하는 거예요. 20원을 전부 제출하는데 어떻게 제출한 처음은 14원은 기계나 원료를 더 사는데 넣었다고. 넣고 6원은 20원 중에 14원을 뺀 6원은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데 넣었다고. 그죠? 기계를 더 사고 또 노동자를 더 고용한다 하면 결국 공장 규모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공장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확대 재생산이라고 했잖아. 이게 자본 축적이고. 그래서 만약 20원 이것이 기계라도 한 대 더 넣을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의 금액이다 생각하자고. 20원이라고 하는 게 최소의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20원을 가지고 기계 한 대 하고 그 다음에 원료 좀 사가지고 14원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노동자를 4원 주고 노동자를 또 추가로 고용하고 이래가지고 기계 한 대를 이제 추가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이게 뭐야 하니까 이윤율이 저하해가지고 딱 잉여가치 이것이 말이야 20원이 안 되게 15원이나 이렇게 이윤이 났다 이러자고요. 15원이나 이윤이 났다. 이런 거면 결국 기계 한 대는 못 사잖아. 못 산다고. 그러면 여기 이 공장에서는 공장 규모가 증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20원이 나와야지 그것 가지고 이제 기계 한 대로 사고 원료 사고 노동자 고용할 수 있는데 15원이 나왔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자본 축적을 못 하는 거예요. 자본 축적이 중단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가니까 다른 기업에서는 이 회사 큰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때는 이윤이 20원씩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결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친구가 20원이고 100원이고 이래가지고 델타 C로 해가지고 14원이지. 14원이고 델타 C 기계에 델타 C가 14원을 하고 그 다음에 델타 V를 2원을 하고 이래가 생산이고 그 다음에 상품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옛날에는 14원, 6원이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 다른 공장이 여기 있는 거야. 다른 공장이 여기서 상품이 있고 생산을 하고 이 팔아가지고 땜이고 밥해고 그 다음에 잉여가치고 이 지금 다른 여기서 또 생산수단이고 노동력이고 이런 식으로 다른 기업이 다른 기업한테 이 친구가 14원어치 기계를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오는 거라니까.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또 여기에 지금 임금 노동자를 더 고용을 해가지고 임금 4원을 줘서 딱 하면 이 친구 이 4원을 어디로 갈 거냐 하니까 이거는 이제 기계공장이라고 하는 거 들면 이 4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재로, 그죠? 이거 소비재 공장으로 가가지고 6원어치를 소비재를 살 거라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면 노동자가 임금을 가지고 소비재를 산다 이거니라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상 때문에 이윤율이 저하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윤양이 최소 자본 규모보다 적어지면 자본 축적이 이 회사에서는 자본 축적이 중단이 된다고. 자, 20원이 아니고 지금 15원이라고 하는 이윤이 생겼다. 이러면 일로 축적을 할 수가 없어요. 최소 규모가 되는. 그러니까 15원을 그냥 이 친구는 금년이든지 오늘은 그냥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가지고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를 뭐냐 하니까 이 친구는 그걸 모르고 계속 여기서 물건을 사줄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벌써 14원어치 상품을 만들어낸 거야. 더 만들어냈다고. 그렇고 소비자 산업에서는 6원을 더 살 거라 생각해서 소비자를 6원어치 더 만들어냈다고. 근데 딱 끊겼잖아. 안 팔아가잖아. 사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들이 상품을 팔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야. 이래 돼버리면 이 다른 기업은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는 거야. 상품을 팔 수가 없다니까. 물론 14원에 해당하는 상품만 못 팔지만 뭐 다른 거는 이제 딴 회사에서 판든지 했지만은 자 요만큼은 못 팔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건이 안 팔린다 이렇게 된다고.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그 물건이 안 팔리는 것이 굉장히 큰 물건이 그렇게 이런 상황이 된 이 기업이 굉장히 그 경제에서 큰 기업이 되어버리면 여기에 물건을 대주는 이 친구들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자본 축적이 중단되고 그러니까 다른 기업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럴 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황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케인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황이 온다 이랬다고.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공황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케인스라고 쓰기에서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은 소비 수요하고 플러스 투자 수요야. 소비. 근데 이거 막서식으로 하면 소비 수요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소비재를 수요하는 거하고 투자 수요라고 하는 건 지금 기계하고 그러니까 생산수단 수요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소비재를 수요하고 생산수단 기계 원료를 사는 그것이 지금 판매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공황이 온다 이랬다고. 그런데 케인즈는 왜 그럼 유효 수요가 부족하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몰랐다는 거야. 왜 유효 수요가 부족하냐.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기업가가 심리적으로 기업가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한쪽으로는 앞으로 경제가 좋을 거라 해가지고 낙관에 쌓여 있다가 그 다음에 금방 또 비관에 쌓여 있어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막상 그런 게 아니고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건 이윤율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있자시 이윤량이 최소 자본 규모보다 적어져 버리면 이 기업이 지금 자본 축적이 중단이 돼 버리면 결국 다른 기업들이 상품을 못 팔아도 된다. 이게 지금 상품을 팔 수 없다는 것이 유효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 이야기들이 뭐냐니까 하나는 자본가들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자꾸 현실적으로 하면 임금을 막 지금 적응하려고 한다고. 임금을 자꾸 인하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계를 자꾸 노동자보다 더 많이 도입을 한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노동자가 저거 되잖아. 실업자가 되잖아. 해고가 된다고. 해고돼버리면 노동자 해고돼버리면 그 사회의 임금 전체로서는 자꾸 적어지잖아요. 그런 경향이 생긴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림이 그래야하니까 그 78페이지 봐요. 실업자 발생과 생산물 시장의 축소 있잖아. 이게 실업자 발생과 생산물 시장, 시장의 축소. 이 실업자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거예요. 실업자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라고요. 기술혁신과 고용량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많은 A에서는 만 원을 투자를 했다고. 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 중에서 반을 임금으로 줬다고요. 그래서 임금 수준을 100원이라고 하면 5,000원이 이제 임금 종액이니까 그러면 50명을 고용을 한다고. 그러다가 이 자본가가 이 기술 변화를 안 시킨대. 1대1이라고 하는 것이 A도 1대1이고 B도 1대1이잖아요. 이게 그거야. 생산수단하고 이거라고 이거라고 이 생산수단 비율이 그러면 비율이 1대1이란 말이야. 그러면 기술을 하나도 변화를 안 시키고 규모만 크게 했다 이런 이야기야. 다시 말하자면 A에서 B로 가는 거는 A에서는 기계 한 대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B에 가면 기계를 4대를 똑같은 기계를 4대를 샀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규모만 키웠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 버리면 돈이 1대1이니까 그러면 임금 총액이 2만 원이 된다고. 4만 원 중에 2만 원이 임금으로 들어가고 그럼 임금 수준을 그냥 그 이전 같이 100원이라고 하면 고용량이 200명이 되는 거예요. 노동자 수가. 그러니까 기술이 안 변하고 새로운 기술을 안 도입하고 그냥 같은 기계만 도입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고용량이 50명에서 200명 되는 것처럼 150명이 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노동자가. 그러면 이 150명은 이전에 실업당하고 있던 사람을 고용을 했든지 아니면 농촌에 있던 노동자들, 농촌에 있던 사람들을 도시로 들고 와서 고용시켰든지 집에 있는 가사에 종사하는 부인들을 노동자로 했더니 이래가지고 150명을 지금 노동자를 증가시켰다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가 C라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그러고 나서 투자 자본을 6만 원으로 올리면서 확 기계를 도입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기계를 9대1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 원료 대 임금 비용 비율이 이게 9고 1이 됐다 이런 이야기야. 기계하고
원료를 많이 샀다 이래 돼버리면 임금 총액은 9대 1이니까 10분의 1이 임금이니까 6천원이 된다고. 근데 임금 수준은 여전히 100원이라 해보면 고용량은 60명으로 줄어들어버린 얘기예요. 그죠? 이때까지 고용하던 사람이 200명인데 지금 60명으로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140명이 지금 해고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노동 해고라 하는 것이 지금 자본가가 시 단계에 와가지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버렸다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버리니까 노동자가 옛날만큼 그렇게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140명을 해고를 시킨 거야. 노동자가, 자본가가 자기가 이윤을 얻으려고 하니까 60명 노동자가 필요해가지고 140명을 해고시켰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려면 실업자의 발생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이윤율을 올리기 위해서인지, 이윤율을 올리기 위해 실업자를 만들어낸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럴 거니까 실업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임금은 말이야 전체로 봐 6천원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2만원의 임금이 나왔는데 지금 6천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누가 사느냐 이런 문제가 금방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윤율이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잉여가치의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 가치의 실현하는 거야. 잉여가치의 실현. 잉여가치의 실현이라 하는 건데 이 잉여가치의 실현이라 하는 이 실현 리얼리제이션이라 하는데 이 잉여가치의 실현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상품이 만들어졌다고 이거. 상품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상품이 안 팔려버리면 그 친구가 할 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본가가 지금 생산을 많이 해냈는 거야. 새로운 기계를 보니까 생산을 많이 해냈는데 이게 안 팔리더라 이런 이야기야. 안 팔려버리면 자본가가 투자인기 전부 말자로 도로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축소되고 실업자가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기계를 도입하면 실업자가 발생하고 시장이 축소되고 이래 버리면 공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공황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공황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임금은 개별 자본가 어느 공장장 어떤 한 사람의 공장장의 입장에 봤을 때는 임금을 깎아버리면 자기는 비용을 줄여가지고 이익을 봐요. 그러나 모든 자본가들이 다 임금을 다 깎아버리면 자기들 만든 물건이 팔리질 않는다고. 자기가 만든 물건이.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이에요. 임금은 하나는 비용의 측면으로 비용이 든다 이래가지고 이걸 줄이면 이익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게 구매력이야. 구매력. 물건을 사는 힘이라고. 구매력이 떨어져 버리면 물건이 상품이 안 팔린다고. 상품 판매가 떨어져요. 이거는 뭐 금방 공황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자본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자기는 모르지. 자기 혼자는 잘한다고 하는데 자본가 전체로 봐서는 물건이 안 팔린다 이런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이야기를 보내니까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 혁신이야. 그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 이 말이야. 기술 혁신이라고 할 거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 그걸 전부 폐기 처분해야 돼요. 새로운 기술 도입하려면 폐기 처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자신도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들고 와가지고 도입해가지고 오면서 지금 있는 기계를 폐기 처분해버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윤을 많이 볼 수 있을지 안 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있고, 그게 하나의 또 문제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기계를 도입을 해버리면 해가지고 값을 싸게 막 팔기 시작을 해보면 다른 자본들은 전부 망해버리는 거예요. 내 같이 새로운 기계를 안 가져오면 도입 안 하는 그런 자본가는 다 망하잖아요. 그것도 공황을 만들 수 있다고. 옛날에 1973년에 10월에 이제 석유파동 났잖아요. 석유파동 났을 때 이 일본이 어떻게 했냐 하니까 석유를 절약하는 여러 가지 생산 방법을 많이 발명을 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나 뭐나 이것이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잘 못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다 발명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자동차를 엄청나게 팔아버렸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공항에 다 와버렸어. 물건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잠깐 기존의 설비를 폐기해야 될 문제가 있다. 폐기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폐기 이게 진짜 손실로 나오는 건데 이건 손실로 그죠. 나오는 것하고 새로 들어오는 기술하고 이래가지고 이 새로운 기술이 그만큼 뭐 이윤을 더 많이 낼까 안 낼까 그런 문제에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A라는 친구가 A 기업이 기술을 혁신할 뿐이면 혁신해가지고 값싸게 판다고 상품을 값싸게 팔면 다른 기업들은 모두 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실제로는 공황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제 우리 뭐 요새 아시다시피 그 병원에서 온갖 뭐 MRI 뭐 온갖 거 많이 도입하는데 요새 병원 많이 망하는 병원 많아요. 엄청나게 비싼 거 도입해가지고 이용도 못하고 제대로 저거 해가지고 병원이 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으실까. 그래서 연구가 되고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 두 대립하는 경향이 자본 축적을 위기와 공황으로 몰고 간다. 이윤율을 모두가 상승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윤율이 저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이윤율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도입한 실업자 발명해가지고 발생을 해가지고 시장이 축소돼가지고 상품 원가를 뿌리면 공황이 온다 이런 이야기고. 한 친구가 기술 혁신을 새로운 기술 도입해가지고 이윤율을 상승시키면 그 상승이 실제로 기존 설비 폐기 처분했는 이런 손실보다 더 많을지 안 많을지는 지금 나중에 이야기야. 그건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도입할 때는. 그러면 이 손실이 더 커버리면 이 기업도 망하는 거고 또 A 기업 기술 혁신을 해버리고 값싸게 물건을 바꾸면 다른 기업들은 전부 망한다. 이런 식으로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요 안에 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윤율이 뭐 역사적으로 계속 저하해가지고 자본주의가 이윤율 저하되면 망한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절대로 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봐도 말이죠. 이윤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생각을 해야 돼요.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는 이윤율이 막 올라갔다는 이야기고, 안 그러면 경기가 내려가고 이럴 때는 불황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지. 인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이런 경향은 없다고 봐야 된다. 그게 지금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오케이. 그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